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마치고 나서 이재명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5월 6일 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딱 때리고. 예.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인천 계양으로 달아나는 거예요. 집도 놔두고. 당장 달려가가지고는 네. 막 외쳤죠. 우리 동네에서 잃어버린 아저씨 찾으러 왔다고. 말씀 중에 이제 민주당과 싸우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앞으로 이제 대야 관계 좀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이십니까? 만약에 이제 당대표가 되신다면? 그러니까 일단은 서로 국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협상을 잘 해가지고 민생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합의점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먼저 통과시키고 네. 만약에 이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그 협상을 해야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하나가 여러 가지 그 검찰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건 저는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사법 리스크 리스크. 문제랑 국정 운영과 협조 문제는 다르다 이건데요. 네. 지금 그동안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검찰에 소환될 예정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는 이재명의 천적이다. 내 지역구가 대장동이고 집이 백현동이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비리가 있는 곳에 바로 살고 계시고 거기서 의정 활동하고 있다 하셨는데 정말 이재명의 저승사자가 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벌써 막 지난 5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가요. 작년 5월 6일. 네. 그러니까 이제 10달 정도 됐죠.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이재명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아, 네. 그래서 보니까 이재명이 마침 거기 비어있는 분당 갑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5월 6일 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먼저 딱 때리셨죠. 네. 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인천 계양으로 달아나는 거예요. 그 집도 놔두고. 아, 그래서 집도 놔두고. 그 가출하신 기업금이 찾는다고 계양까지 가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열이 뻗쳐가지고 네. 제 선거고 뭐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달려가가지고는 네. 막 외쳤죠. 네. 우리 동네에서 잃어버린 아저씨 찾으러 왔다고. 근데 그분 결국 안 돌아오셨더라고요. 예, 근데 저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던 게 네. 사실은 그 이재명 지금 현재 대표가 거기 계양에 간 이유가 네. 거기는 선거를 안 해도 되니까 네. 아,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그대로 놔두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제가 아. 거기 가서 열심히 저희 윤영선 후보를 지원을 하면서 네. 막 격차가 엄청나게 좁혀졌습니다. 한때 막 역전된다고도 그랬었어요. 저 10%도 안 났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 뭐 이런 그렇죠. 정도도 아마 갔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겁이 나서 거기서 빠져 못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전국으로 못 돌아다니셨어요. 예, 다른 쪽에 무슨 뭐 지원 유세 잘 못 다녔었고요. 네. 그렇죠. 대신에 저는 거기도 지원 유세를 했지만 경기도 전역 내지는 인천 그리고 서울까지 해가지고 50여 군데 지원 유세를 했어요. 네. 아, 오히려 이제 이재명 발목은 잡고 본인은 더 날아다니시고. 예. 네. 그래서 사실 13일 동안 50번 유세를 하면 제 유세 몇 번 했겠습니까? 그러네요. 사실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죄송하긴 한데 네. 그래도 그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 열심히 다녔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경기도에 거기 보면 그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보면 3, 40대 분들이 주로 살아서 우리 후보가 잘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거기 제가 3번 연속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했더니 1000표 이겼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우리 후보가 이제 그 시를 운영하게 됐고요. 시장님이 네. 되셨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성남. 네. 이재명 시장이 18년 동안 저 그렇죠. 시장하고 은수미 시장이 4년 동안 그렇죠. 시장한 그곳이잖아요. 네. 그것도 신상진 저 선배 열심히 제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당선이 됐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좋은 게 신상진 시장이 저보다 서울의대 5년 선배입니다. 그렇죠. 어. 맞습니다. 맞아요. 예, 학교도 5년 선배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저 졸업은 5년 후배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저 만날 때마다 사실 의사 면허 번호가 제가 앞인데 의사 면허 번호로 선후배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그렇죠. 그만큼 돈독하게 잘 지내신다는 네. 얘기인데. 네. 그래서 하여튼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사법 리스크 지금 예. 뭐 대장동 관련해서 뭐 새로운 진술들이 하도 나와서 지금 거의 뭐 이
그분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인 것처럼 진술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아마도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건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 있으면 당이 그 국회가 열릴 때 아마 뭡니까? 검찰에서 아마 요구가 올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아마 표결에 들어가고 체포동의안이요? 민주당에서는 네. 부결하겠죠. 네. 그러면서 아마 민심은 나빠질 겁니다.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 대표가 직접 돈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정확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몰아가게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시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돈을 안 받으셨지 않습니까? 사실 그 대법원 판결 결국은 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셨습니다만 네. 그게 제3자 뇌물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자기가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써야 되는 쪽에 다른 사람이 돈을 냈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뭐 그런 문제부터 해서 지금 현재 검찰 수사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질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대표가 기소가 되더라도 네. 지금 그동안에 이 문재인 정권 때 보면 재판이 뭐 4년, 5년 늘어져서 아직 1심도 안 끝난 것들이 꽤 많아요. 예. 울산 선거 공작도 예.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계속 재판이 늘어져서 또는 뭐 증거가 불충분하다 해서 계속 이렇게 늘어지면 혹시나 이게 또 몇 년을 계속 가면 이재명 대표권이 계속 총선 때까지도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그렇더라도 사실 생각해 보시면 네. 보통 그 총선이라는 게 저도 여러 번 치러봤고 저는 총선에서는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네. 수도권에서 20%에서 30% 항상 이겼으니까요. 네. 저는 그리고 이번 네 번째 치르는 총선도 저는 당대표로서 지휘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할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대외 또는 그 경제 스탠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어필하는 그런 유능한 정책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저는 그거 포함해서 우선은 하고 싶은 게 당의 3대 개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유능한 정책 정당이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임을 맡은 정부 여당이니까 제대로 된 정책 그 입안자들을 모셔와 가지고 민주당보다 훨씬 더 앞선 어젠다를 제시하면서 앞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할 테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의도 연구원을 개혁하는 겁니다. 네. 여의도 연구원에서 뭐 여러 가지로 열심히는 하셨습니다만 그거 자체가 보면은 여러 가지로 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뭐 네.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뭐 후보 단위로 안 해도 10% 이긴다는 조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악해서 거기에 선거 전략가도 포함을 시키고 또 제대로 된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영입을 하고 네. 하면서 제대로 탄탄하게 강화. 그래서 20년 전 여의도 연구원의 그 명성을 복원하는 것. 그게 네. 제가 하고 싶은 두 번째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저는 교육기관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 외국의 여러 정당들 사례를 보면 네. 정당은 인재를 키우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 분야의 인재도 많지만 이 정치 분야에서의 인재도 같이 키우는데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대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오히려 정당들이 인재를 키우기는커녕 선거만 되면 갑자기 청년이나 명망가들을 받았다가 쓰고 버립니다. 그렇죠. 인재의 블랙홀이고 아. 선거를 치를 때마다 우리나라 인재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네. 민주당은 저는 포기했고 네. 우리 당만이라도 네. 제대로 인재를 키우는 정당을 만들겠다. 네. 근데 인재라는 것이 세 가지 아닙니까? 네. 우선은 청년 인재들 그렇죠. 네. 제대로 키우는 학교를 만들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연수원을 만들어서 네. 1년에 한 번이라도 당원들이 1박 2일로 같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토론도 하고 교육도 받는 네. 그런
서울에 있는 그 당원들과 제주도에 있는 당원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이런 것들 천안연수원 이야기를 10년 전 당원분들이 지금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그걸 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무료 정치 강좌. 아, 그래서 네. 저 정말 가짜 뉴스의 폐해가 뭔지 네. SNS가 우리가 계속 쓰다 보면 항상 편향된 이야기들을 받기가 그렇죠. 쉬운데 그렇죠. 알고리즘 균형 잡힌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교양 강좌, 정치 강좌 이런 네. 것들을 무료로 좀 대규모로 이렇게 도시마다 여는 것들 우리가 지금 현재 받는 돈이 국민 세금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맞습니다. 있는데 맞아요. 이런 서비스들은 저는 당연히 정당은 해야 된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꼭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당이 그동안에는 그냥 정파 싸움만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인재를 키우고 국민들한테 교육 강좌까지 하는 그런 곳이면 대국민 서비스 기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기 공천 전략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정말로 엄정하게 할 겁니다. 엄정하게. 지금까지 항상 문제가 네. 보면은 자기랑 친한 사람들 공천을 그렇죠. 하는 게 제일 문제였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김 후보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의원 네. 그룹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사실은 당 내에서 공천에 대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게 김 후보입니다. 공포 정치를 하고 오히려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같이 포함되지 않으면 너 나중에 공천할 때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아, 작용을 네.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공천 걱정은 나중에 될지도 모르는 대선 후보감보다도 네. 오히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네. 막아야 된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 하고 있는 거죠. 공포 정치를 막아야 한다. 예, 막아야 네. 한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되면 오히려 또 그쪽 그 어떤 한 패거리 어떤 공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더 공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이 그래서 네. 좀 더 설명을 네. 드리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정말 제대로 된 그 평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네. 네. 그 지역에서의 평판이라든지 네.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보면 매일같이 나와서 당원 모집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 네. 원외 당협위원장들 아, 중에서는요. 네, 네. 그런 노력들 네.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해 가지고 그래서 정성적인 것이 아니라 네. 정량적인 숫자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명히 있죠. 부분들 제대로 엄밀하게 다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후보를 뽑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네. 그럼 사실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일부러 자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없죠. 없죠. 맞습니다. 일부러 잘라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온 다음에 민주당 좋은 일 그렇죠. 할 수가 어부지리 없지 시키는 않습니까?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선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공천을 받는 것 이런 아. 것들이 깨끗하고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죠. 큰 그러면- 차이가 나면 이분을 시키고 큰 차이가 안 나면 맞습니다. 경선을 시키고. 네.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다들 정말 자기가 해야 될 본연의 일에 네. 열심히 하고 중앙 정치에 자꾸만 신경을 쓰고 그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두 가지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나는 이 공천 때 결국 예전에 공천 파동이 난 것도 보면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과 친한 분들 이런 분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대표랑 싸움이 일어나서 공천 파동이 일어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이제 결국 대통령실과 찐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과 어떤 충돌 가능성 이걸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것이냐. 또 하나는 새로운 인물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어느 쪽이라고 마음을 정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모두 다 친윤이죠.
아, 물론 그렇죠. 네, 네. 모두 다 친윤이고 모두 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정부가 성공을 해야 국가도 성공하고 국민도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여당 의원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친윤파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친윤, 비윤, 반윤 뭐 이렇게 놔두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회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한번 설 지나고 적당한 때 한번 저기 그 관저에 한번 모시겠다고 아, 말씀을 네, 하셨- 맞습니다. 하셨거든요. 예, 부부 동반으로 한번 예. 만나자.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신 다음에 10초 정도 있다가 또 이제 여사께서 오셨습니다. 네. 여사께서 오셔가지고 그때는 또 부부끼리 한번 동반하는 거 어떠냐 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가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을 아무한테도 안 했습니다. 아. 정말 아, 근데 옆에 계셨던 분들이 들은 건가요, 그럼? 그렇죠. 아. 아니, 사실 저는 그거를 저희 스텝이라든지 심지어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그러다가 한 이틀 정도 지나서 네. 이제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옆에서 들은 분들을 아, 통해서 네. 신문 기사로 나게 됐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알려진 거지. 맞아요. 좀 늦게 나왔어요, 예, 기사가. 제가 이걸 가지고 막 잘 됐자 장사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한 게 절대 네, 네. 아니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저 김 의원님 측에서는 아마 그런 말씀을 들으면 바로 거의 막 실시간으로 기자실에 속보로 그렇게 나왔을 네, 겁니다. 전에 이제 그때 만찬을 해서 바로 다음날 기사가 나오고 했었죠. 네. 예, 그걸 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옳지 못하다. 그렇군요. 오히려 저는 보면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외교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바로 그 전에도 지금 화물연대를 포함해서 나름대로 정말 소신을 가지고 강경하게 나가서 원칙과 법대로 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것만 열심히 팔아먹고 있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 네. 오히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서 지지율을 올리시면 당에서는 플러스 알파를 해야죠. 그래서 당에서는 또 다른 어젠다로 여러 가지 정말 유능한 정책 정당이 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내놓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민주당과 싸우고 이런 일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이 당이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지지율을 함께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심 파는 후보가 아니고 네. 윤힘 더하는 후보가 되겠다. 아, 저는 그게 예. 제 윤힘 생각입니다. 더하기. 네. 그렇죠. 있는 윤심 팔아봐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윤심을 더해서 크게 만들어야죠. 그죠? 아니, 그럼요. 네, 네. 네.